만리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한동안 프리랜서 매트 페인터 겸 미술작가로 활동해 왔는데요. 최근에 회사의 매트 페인팅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원이자 미술작가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제 생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꽁꽁 숨길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과연 풀타임 회사원이 작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임을 감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프리랜서와 작업을 병행하는 상황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작년에는 그 생활에 최적화된 루틴을 만들어서 컨디션도 최고조에 달했었고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을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작년 하반기 불경기가 오고 외주 시장에도 일이 끊기면서 수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일이 끊기면 제가 영업을 해서 일을 끌어오곤 했는데 그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도 일이 없으니까요. 비유를 하자면 호수의 물고기가 씨가 말라버린 극심한 가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물고기라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연못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사실 몇 개월 정도의 일시적인 가뭄은 견디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번 불황은 1년이 넘어가는 장기전으로 보여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41살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오랫동안 조직에서 멀어져 있던 프리랜서가 취업이 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회사는 손에 꼽았기에 서둘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회사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몇 번 같이 일했던 회사에 연락했는데 구인 공고는 떠 있었지만 제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 서로 호흡도 잘 맞고 저에 대해 잘 아는 회사라 무난히 면접까지 진행될 줄 기대했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다음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도 마음 편하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저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력직은 지인이 추천해주는 구조로 입사를 타진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지인에게 해당 회사 매트팀에 결혼이 있는지 문의하고 막다른 골목에 달한 심정으로 자리가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다 하루 정도 걸려서 답변이 왔는데 자리가 있으니 메일로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면접 일정이 잡혀서 본부장님과 실장님을 뵙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6년간의 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 작업과 병행하기 위해 그렇게 일했고 현재 외주 시장에 일이 없기에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사는 양질의 프로젝트가 꽉 차 있었고 본부장님도 그 부분을 많이 어필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니어 작업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약속드리며 훈훈하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했고 중요한 연봉 협상도 무난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식간에 회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작업도 잘하고 싶은 욕심쟁이니까 시간표를 아주 잘 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경 야작을 계획했습니다. 야근을 안 하니까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저녁에 작업을 하는 것을 꿈꿨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퇴근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그림을 망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창작의 샘은 마른 상태여서 차라리 쉬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운동을 하고 일찍 자는 것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고 기계적인 미칠이나 스케치 혹은 데이터 정리 등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비축하며 주말이 되면 정말 바쁘게 보내야 합니다. 주말이 오면 미리 계획해둔 그림 작업과 촬영을 소화합니다. 주말 시간표는 촘촘하게 주중에 짜놓고 그 날에는 닥치고 실행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 쉬냐고요? 월화수목금 요일에 피로하지 않게 건강관리를 잘했다면 주말에 늦잠 정도 자면 괜찮습니다. 정 피로하면 반나절 정도 쉬고요. 아프면 모든 일정이 망가지니까 잘 먹는 것과 위생도 철저히 챙기면서요. 글로 써보니까 정말 인간미 없네요. 하지만 저는 즐거워요. 힘든데 행복한 이유는 제가 추구하는 예술활동과 돈벌이를 둘 다 놓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매우 힘든 형태이지만 둘 다 추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요새 프리랜서 때보다 잠도 줄이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고 역사를 전공한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참고가 될 만한 인물들을 찾았어요. 그들을 소개할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의 명절을 남긴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책은 안 읽었어도 누군지 다 아실 만한 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호사였고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는 문학가일 뿐 아니라 정치가였고 자연과학 연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로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이고 간단히 말해 천재입니다. 왜 이런 천재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사람이 한우물만 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나요? 문학만 했을 것 같은 괴테도 먹고 살기 위해 변호사도 하고 재상을 맡아서 10년간 그 일에 집중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예술에만 집중할 환경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금 인간계로 내려온 인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소설 변신의 저자 프란츠 카프카 얘기를 해볼게요. 그는 생계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부친의 영향으로 법학을 전공했고 보험회사에 입사했지만 그의 낙은 문학분이었지요. 하지만 직업에 애정이 있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서 승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만 글을 많이 쓰고 싶어서 일을 덜하는 회사로 이직해서 집필을 지속했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적 특성상 열악했던 유럽의 노동 현장과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 내면을 목격 가능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경험이 그의 작품에 녹아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결핵으로 40세에 사망합니다. 제 나이네요? 그럼 그의 인생에서 교훈은 뭘까요? 생계를 위한 직업이 작업적으로도 시간 낭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카프카가 괴테만큼 오래 살았더라면 정말 대문호가 되었을 것 같지 않나요? 어째 위대한 옛날 독일 사람만 예를 드니 피부에 안 와닿죠? 이번엔 한국 사람이자 저와 동갑인 83년생 송희구 작가입니다. 그분이 집필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자기개발, 경제경영서, 소설을 넘나드는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 회사 안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현 시대를 묘사한 소설인데 세 권이 술술 만화책처럼 읽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을 회사를 다니며 집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무려 대기업을 말이죠. 또 이분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십니다. 엔잡러로서 송희구 작가님이야말로 제가 롤모델로 삼을만 하죠. 송 작가님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2번째 차를 타고 회사에 일찍 출근합니다.
출근 시간 전까지 본인의 글을 집필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9시부터는 회사 업무를 보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은 가족과 보냅니다. 네, 아주 심플하지만 실천 난이도 상이지요. 특히 새벽 4시 기상은 저는 루틴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잠이 많거든요. 게다가 그림 작업은 여유로운 마음가짐에서 집중이 되는 구조라서 출근 전의 멘탈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 작가님의 루틴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만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주말에 몰아넣고 주중에는 공적인 삶에 집중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건강관리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 작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중에 저는 9시에 출근을 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먹고 6시에 칼퇴근해 집에서 바로 남편이 차려놓은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남편과 이야기하며 천천히 먹은 후 8시에 반드시 공원 산책을 하여 운동량을 채우고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물론 이 일정이 가능한 이유는 집안 살림과 도시락 제공을 남편이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루틴이 동거 중인 유일한 가족, 남편과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이고 남편이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달성 중입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계속 긴장감이 집안에 감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엔 저는 오히려 더 각성하지만 남편은 조금 긴장을 내려놓고요. 저야 도파민 중독자라 주 7일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제 플랜이 지속이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인지 실험 중이거든요. 열심히 실천해보고 그 결과도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솔직히 요새는 한 달 후의 제 모습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일주일치는 보이니 차분히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성실히 실천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